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로 확정이 됐고요. 어제 평결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아마 몇 대 몇 이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그게 뭐 즉각 아마 양 진영의 소통이 됐을 가능성, 그건 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아마 오늘쯤은 양 진영에서 어느 정도 취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상황이 아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진짜 자기네들이 알아본 바는 이렇다 하는 게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뭐 헌재가 보안 유지를 하겠지만 그 보안 유지가 전부 자기 편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뭐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이거는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근데 헌재의 시간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법원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2심 결과가 무죄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 그로부터 검찰이 서둘러서 상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상고 이유서 제출할 거래요. 그러면 상고 자체가 7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 만에 했고,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는 20일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한 20일 이상 세이브, 절약이 된 거죠. 그만큼 단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빠르면 5월에 나올 수도 있고 뭐 6월 초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이와 별개로 이제 그게 법원의 시간인데, 법원의 시간에는 이거 말고, 선거법 재판 말고 우의증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마침 어제 우의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변론 기일이 종결이 됐습니다. 2차 변론 준비 기일이죠. 변론 준비 기일. 이건 혐의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이죠. 2002년 KBS 최철호 PD가 성남시 비리에 대해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같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면서 검사를 사칭했던 혐의. 당시 이재명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와 관련해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그거 제가 한 게 아닌데 누명을 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거짓으로 증언을 했고, 그걸 요구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작년 11월 말에 김동현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했죠. 뭐 이 무죄 말이 안 된다,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위증을 시킨 사람은 무죄, 그 요구를 받아서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제 2심에서는 바로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1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위증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가, 그럼 김진성 씨가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김진성 씨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 아니, 위증을 시키면 그 자체가 고의죠. 위증을 시켜가면서 위증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도대체 무슨, 이건 국어의 문제다, 전 그렇게 보고. 그런데 1심에서 위증을 했다고 했던 이 김진성 씨가 2심에서는 아니, 그거는 나의 의견 내지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는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또 2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대네요. 2차 위증 기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뭐 또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입증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한 4개의 녹음 파일,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걸 들어보면 어떤 것이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 자, 그래서 법조계의 절대 다수는 이런 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앞으로 뭐가 위증교사냐? 우리나라 사법사를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했다. 자, 4월 20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김진성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요. 이때 또 김진성 씨가 2심 재판부에 낸 것처럼 그거 이재명 대표 위증 요구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저의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어떨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날 통화 녹음 파일도 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6월 3일 2차 공판에서는 이 위증교사점에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한 이재명 대표 측의 신모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나서 종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월 3일에 결심을 하면 대개 뭐 한 3, 4주 정도면은 선고를 하죠. 그럼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위증교사 2심 선고가 나온다. 그럼 1심 무죄가 뒤집힐 것이냐 안 뒤집힐 것이냐. 뭐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는 뒤집힐 거라고 보는데, 뭐 1심 때 그 판결을 예측 못했듯이 뭐 2심도 뭐 그 판결이 그 예상이 뭐 빗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빗나가든 어찌됐든 간에 그때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사법 리스크가 되는 건 틀림없죠. 뒤집힐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전혀 리스크가 아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 측 생각이고, 중립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족쇄가 된다.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뭐 유죄가 나올 경우 대개 아마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위증교사는 대개 징역 한 1년 6개월 뭐 2년 요 정도 나오고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정되면 역시 피선거권 상실이죠. 족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선거법 재판 지금 뭐 빨리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난다고 자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검찰이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텐데, 그러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변론 답변서를 내라고 하고 그동안에 배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심 재판관 정하고 이러면서 재판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증인신문 이런 게 없으니까 서류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게 배당을 대법원 소부로 할 것인지 전원합의체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소부에서 뭐 몇 명이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을 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전원합의체가 결정을 하겠죠. 전원합의체는 소부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마 이럴 경우라도 6월 중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다. 확정이 될 것이다. 이 또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족쇄가 된다. 거기서 뒤집혀서 이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 파기자판이 될 가능성. 저는 파기자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거는 지금까지 선례로 볼 때 무죄가 대법원에 와서 유죄로 되면서 뭐 징역형 뭐 이렇게 형량을 매기는 것이 뭐 한 건이 있었다고 하든가 아니면 없었다고 하든가 뭐 거의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고요. 아주 이례적, 그것도 아주 뭐 거의 없는 상황,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 재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데, 파기환송 가능성은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거죠. 근데 벌금 100만 원 이하 그럴 것 같으면 파기환송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 이거는 족쇄가 된다. 이런 거고.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4일 기각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직무 복귀하겠죠? 그럼 조기 대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족쇄는
아주 5월, 6월 이때쯤에 현실화되겠죠. 7월까지. 현실화돼서 다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선거법 재판 대법원 확정될 거고요. 확정되거나 아니면 뭐 파기환송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서울고법이 이제 파기환송되면 재판을 다시 하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그러면 뭐 확정은 가을로 넘어가지만 여하튼 진행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전원합의체에서 2심 무죄가 뒤집혀서 파기환송될 가능성 대단히 높다. 그래도 역시 가을 뭐 늦어도 연내에는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여전히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족쇄가. 우이준 교사 아마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된다면 그냥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선고가 2심 선고가 6월 말 7월 초.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연내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6월 3일쯤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아마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피선거권 상실이라는 확정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릴 수 있을까? 저는 못 내린다고 봅니다. 물론 이견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만. 자,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이 왜 확정 안 하냐? 이 끊임없는 요구, 압박은 받을 거다. 이 또한 뭐 이재명 대통령은 무시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족쇄는 된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대법원에서 확정해라. 해라. 확정하면 피선거권 상실인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이거 그냥 무죄 확정. 글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요? 여하튼 족쇄는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이준 교사 아마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재판 종결 6월 3일 재판 종결은 예정대로 될 거고요. 그럴 경우에 선고를 못할 것이냐? 저는 2심이기 때문에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우이준 교사 예를 들어서 뭐 무죄 선고가 나온다 뭐 할 것도 없지만 유죄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 또한 대법원에서 왜 확정 안 하냐? 이런 압박을 계속 받을 것이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이준 교사 2심 선고가 사실상 잡혔고 그 다음에 대법원 선거법 재판에 대한 확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6월쯤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이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족쇄 이거는 풀리지 않은 가운데 대선까지 갈 것이다. 아마 그게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은 좌우할 것이다.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느냐?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런 쪽에 중도층이 표를 선뜻 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현실을 유권자들이 딱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선거법 재판 확정될 가능성, 6월에 확정될 가능성 높고 우이준 교사 6월 말이나 7월 초에 2심 선고가 나올 텐데 지금 그게 유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 6월 3일 대선에 나온다? 표가 많이 달아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큰 장애물을 역시 안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